이민수의 경제토크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과 음식료에 관한 이야기 투자 아이디어를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올해 음식료도 뭐 삼양식품이 정말 엄청난 스토리를 썼는데요. 네. 이제 좀 상승이 둔화되는 겁니까? 상승 뭐 끝났다고 하긴 뭐하지만 좀 관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돼요? 끝났다고 하기엔 네. 아직은 남아있다가 더 맞는 것 같고요. 예. 모든 주가 상승이 항상 상승된 조정이 따르고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음식료 같은 경우가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좋고요. 삼양식품이 워낙 수익률표 네. 띄워주시면 압도적이긴 한데 보시면 몇 개 롯데칠성하고 SPC 삼립을 제외한 전부 플러스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CJ 제일제당 시총 5조짜리도 15.8%의 수익률을 나타낼 정도로 전반적인 업황의 훈풍이 돌아가고 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각각의 개별 모멘텀을 다 갖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북미, 중국, 그다음에 유럽에서 골고루 다 터지는 상황인 거고 오리온 같은 경우는 중국, 베트남, 러시아 물론 주가는 부진하지만 회복되는 국면에 있고 농심도 미국하고 유럽에서 잘 되고 있고 롯데웰푸드는 재미나요. 인도하고 카자흐스탄 이런 쪽을 잘 공략해서 지금 중앙아시아랑 인도로 아주 폭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역시 미국하고 유럽을 상당히 잘 하고 있고 물론 동남아랑 중국도 진출해 있습니다. 그리고 빙그레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를 넘어서 이제 해외 미국 시장을 그리고 동남아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풀무원 같은 경우도 미국을 상당히 잘 공략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고 우양이 새롭게 떠오르는 이 냉동 핫도그 외에 이제 냉동 김밥으로 냉동 김밥으로 폭풍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미국, 유럽, 동남아를 골고루 잘 공략하고 있다. 그래서 음식료 딴에는 조금 투자하기가 편한 게 내가 삼양식품을 선택을 못했더라도 예를 들어 풀무원이나 빙그레나 우양이나 아니면 롯데웰푸드를 선택했으면 30% 이상 수익을 낼 정도로 상당히 견조한 업종에 고른 스타트를 끊고 있고요.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출 실적에 달려 있는데 수출 실적이 한 국가에 특정되지 않고 다양한 국가로 이제 카테고리 확장하는 어떻게 보면 초입 단계에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음식료가 최근에 이렇게 주목받은 거는 K컬처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수출, 환율 효과 이런 거잖아요. 앞으로 이제 봐야 될 포인트는 뭐예요? 맞습니다. K컬처 확산이 주춤했다가 다시 확산되고 있고요. K-팝 스타들의 영상 콘텐츠가 한국 음식이 굉장히 강한 동기부여가 되고 있고요. K-푸드의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하는데 이미 미국 시장을 예를 들어 보면 한류 같은 경우가 드라마에서 끝나지 않고 드라마, 영화, 예능까지 그리고 음악, 음식까지 이미 한류가 매니아 문화에서 주류로 들어왔다는 거고요. 미국에서 한류를 경험해 본 사람 중에 거의 80% 육박한 사람은 이미 한국 음식을 즐겨 먹고 있다고 할 정도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고 있고요. 미국의 주요 유통사라고 하면 코스트코가 있을 거고 월마트가 있을 거고 다양한 트레이더 조라는 것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그 미국의 소위 대형 유통사들이 한국 식품 포트폴리오 비중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라면에 편중돼 있었다면 만두, 김, 고추장, 아까 말씀드린 냉동김밥까지 이제 보편 식품으로 확산 가능성이 있고요.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주 소비자층이 아시아 가족이기 때문에 더 확장성이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트레이더 조라는 대형 유통사가 아주 재미난데 트레이더 조 같은 경우는 20대에서 30대 중반의 백인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 트레이더 조의 주 소비층은 얼리 어댑터로서 알아서 자신들의 SNS 계정에 이 K푸드 자체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풀무원의 두부, 김치, 냉동김밥 그리고 사조대림의 김 이런 게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아시아마트 중에 대표적으로 한인마트, H마트 쪽도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수출 데이터가 보시면 2분기에 4, 5, 6 누적 가공식품 수출 데이터가 전년 대비 10% 증가한 29억 8천만 달러. 그래서 이제 분기별로 30억 달러 이상은 찍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품목별로 고르게 증가했는데요. 상당히 재미난 게 미국이 전년 대비 23% 늘었고요.
중국이 마이너스였다 회복돼서 전년 대비 5% 증가세로 바뀌었고요. 라면이 뭐 압도적입니다. 라면이 2분기 전체 수출을 견인했는데 34%가 증가했습니다. 라면이 미국은 30%, 동남아 2%, 유럽이 2%, 중국이 86% 다시 회복세를 나타냈고요. 또 특히 냉동김밥이 전년 대비 464% 증가했고요. 금액 자체는 크진 않지만 0.2억 달러입니다. 조미, 김이 19% 증가했고요. 소주가 13%, 핫도그가 230% 나타내면서 다양한 품목에서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네. 네. 기본적으로 음식료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 실적이 뒤처지면 되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뭐 전력기기도 그렇고 기대감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출 좋으면서 실적이 찍히니까 그쵸, 네. 삼양식품도 그랬고요. 그러면 다만 최근에 수출이 증가하긴 하지만 상승률이 조금 둔화되면서 이게 음식료가 좀 주춤하거든요. 네네네. 실적이 다시 좋아진다는 거 확인하면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실적이나 밸류에이션 현황은 어떤데요? 주가 올라서 밸류는 그러면 부담스러운 것인지 여전히 아닌지. 네. 그 밸류 측면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말씀 주신 대로 전반적으로 음식료 업체들의 경쟁 강도가 심화된 건 맞습니다. 예. 그게 당연히 음식료 업체들한테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외식 대비 가공식품의 가격 메리트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가 지금 100포인트 앞뒤로 안착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여전히 이 음식료 업종 자체의 이 가격 메리트가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고요. 음식료 업종 과거에 두 번의 엄청난 시세를 뽑았던 랠리가 있었는데요. 재미난 게 1차 리레이팅 했을 때가 04년에서 07년도에 04년도 음식료 시가총액 상위 1등부터 10등까지 평균 PER 7배에서 07년도 시세가 엄청나게 뽑아지면서 22배까지 올라갔었고요. 2차 시세 때가 음식료가 2011년도 PER 9배에서 2015년에 PER 평균 PER 24배까지 갔거든요. 그리고 음식료 업종의 전체 20년간 평균 PER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2004년부터 2024년까지 20년 동안의 평균 PER이 13.4배인데 최근에 삼양식품을 필두로 실적이 너무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서 PER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 11배입니다. 그러니까 20년간의 평균 PER 13.4배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당연히 업종별로 따로 봐야 되는데요. 업종별로 보시면 삼양식품이 16배입니다. 16배. 그 다음에 롯데웰푸드가 10배. 요 표 띄워주실 건데요. 그 다음에 오리온이 8배. 농심이 13배. CJ제일제당 9배. 그리고 빙그레가 7배. 뭐 풀몬 같은 경우가 9배. 우양이 9배.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평균 PER 한 10배니까 밸류에이션이 주가 올라간 만큼 밸류에이션이 비싸지진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성장률 보시면 뭐 삼양식품 보시면 2차 전지 이익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익이 105%가 증가합니다. 네. 매출이 32%가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인도 쪽에 포커스되어 있는 롯데웰푸드가 이익이 34% 증가하고요. 매출이 27% 정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우양 같은 경우가 뭐 워낙 매출과 이익 사이즈가 작긴 한데 이익이 올해 같은 경우 뭐 670% 증가하고 내년에 한 70% 이상 증가한다고 하고요. 대상도 올해 이익이 47% 증가한다고. 그래서 전반적인 이익의 증가세가 상당히 가파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은 조정도 꽤 왔네요. 네. 우양이나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올랐는데 보면 고점 대비해서는 조정도 좀 꽤 받은 상태인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음식료 관심주는 어떤 겁니까? 네. 음식료 관련돼서 일단 삼양식품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삼양식품이 워낙 그 전체 음식료주를 끌고 가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삼양식품 데이터 한번 짧게 빨리 보겠습니다. 삼양식품 심플합니다. 관세청의 HS 코드 1902-30-1010을 치시면 데이터가 나오고요. 가장 최신 데이터가 6월달 여전히 1억 불 넘게 수출하고 있고요. 일평균 수출 금액이 17% 증가했고요. 4월부터 6월까지 누적 전체 34% 증가했고 중국 86% 증가했습니다. 근데 얘네가 예전에 그때 말씀드렸지만 한번 저기 나가사키 짬뽕 그 전에 한번 캐파 늘렸다가 된통 당해서 증설을 안 했는데 6월 5일 날 한 달 전에 정정 공신했습니다. 우리 생산 라인 5개에서
6개로 늘릴 거고 캐파 다 못 쳐내서 투자금 1,600억대에서 1,800억대까지 200억 이상 증가하겠다. 그래서 예상 캐파가요 24년 기준으로 18억 개입니다. 그게 26년 기준으로 25억 개로 거의 40% 증가하고요. 그래서 25년에는 매출 2조의 영업이익 4천억 시대를 열 것으로 2천억 시대 죄송합니다. 매출 2조의 영업이익 2천억에서 2,500억 시대를 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온라인 이제 중국 온라인 정상화 말고 기대되는 거는 미국하고 유럽의 메인스트림에 들어간다는 거고요. 미국 유럽 메인스트림 들어가면 아마 지금 1공장 캐파 50% 증설을 했을 때 분기 최대 매출이 96%가 증가했으니까 내년에 미량 2공장 증설하면 아마 이것도 분기 최대 매출은 70% 이상 올라갈 거라 보고 있고요. 재미난 게 그 해외에서 파는 게 단가가 훨씬 비쌉니다. 수출 평균 판매 단가를 20%씩 넘게 비싸게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라면 시장 점유율의 내년 기준으로 2.1%까지 얘네가 올라올 것으로 기대하고요. 그 코스트코나 이런 데 가면요. 그냥 불닭볶음면 기본만 있습니다. 매대 까르보나라 불닭볶음면은 없습니다. 그리고 불닭볶음면의 코스트코 침투 자체가 50%도 안 된다. 그래서 여전히 상승폭이 남아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좀 재미난 종목은 대상입니다. 대상. 예. 대상도 아까 연간 영업이익이 50% 증가 예상하거든요. 대상도 2분기 실적 아마 매출과 이익이 모두 어닝 컨센서스를 초과하는 수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상뿐만 아니라 식품의 지금 가장 좋은 상황이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말만 해도 원재료 가격이 상당히 부담이 됐는데 원재료 가격이 완전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상 같은 경우는 CJ 제일제당처럼 라이신을 하거든요. 그 원 소재 단에서 그 라이신 스팟 가격이 3월 달부터 반등 나와서 계속 지금 라이신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 있고요. 6월 달에 중국 쪽에 라이신을 더 캐파를 늘리려고 중국 라이신 생산업체 청푸식품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 시너지 효과가 올해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에 공장이 있는데요. PT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가 연간 마진율이 20%에 달할 정도로 인도네시아, 중국 모두 지금 해외 공장이 좋은 상황이고요. 미원 쪽은 베트남에 6월 달에 캐파 증설해가지고 이 미원 쪽은 베트남 쪽에서도 올라갈 거로 보고 있는데 그 좋은 거는 품목별로 고르게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편의식품, 김 그리고 소스류가 각각 3분의 1로 고르게 증가 두 자리씩 글로벌에서 식품을 두 자리씩 증가하고 있고요. 미국의 지금 메인스트림에 확장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미국 서부만 들어갔다면 지금 동부 쪽으로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있고요. 베트남 증축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폴란드의 김치 공장이 완공됩니다. 그래서 유럽 쪽으로 확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아마 그 대형주 단에서 뭐 CJ 제일제당도 있고 오리온도 있고 농심도 있고 이 대상도 있는데 그 대형주 단에서는 아마 가장 이익 개선 폭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삼양식품 여전히 주목해서 본다고 하셨고요. 대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총선 전에는 이정재 씨, 한동훈 관련주로 해서 그때 뭐 급등했잖아요. 정치 관련주로 이제 그런 것보다 이렇게 실적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안정감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테마주로 정치 테마를 엮이면 훅 올랐다가 훅 떨어지는데 네.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은 쪽에서 대상을 최근에 주목을 합니다. 예,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